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빈입니다. 일주일 중 가장 힘들다는 수요일이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5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거가대교 아주 명물이죠. 부산과 거제를 잇는 명물. 그 거가대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정말 이런 아찔한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영화 트랜스포머 옵티머스의 크기에 버금가는 이 트레일러 차량이요. 길이가 8.2km에 달하는 거가대교 위에서 들썩들썩 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 영상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거가대교로 이어지는 해저터널 안입니다. 지금 이 트레일러,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그 경찰차 뒷부분을 이 트레일러 차량이 뒤로 밀고 앞으로 이제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경찰이 내리라고 요구를 하지만 운전자는 무시를 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요. 이때 이 당시에 이 차량의 뒷부분이 완전히 훼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저 터널을 지나서도 저 트레일러 차량의 이상한 움직임이 계속됐습니다. 이제 오른쪽 가드레일을 부딪히려고 하기도 했었고 결국 이 경찰 특공대가 이제 투입이 돼서 저 남성을 이렇게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거가대교 길이가요. 그곳을 차로 운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꽤 깁니다. 전체 길이가 8.2km 정도 되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떨 때는 지하 터널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 같기도 하는데 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한 3km 구간은 해저 구간이에요. 앞서 처음에 보신 부분이 그 해저 구간에서 이 경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밀고 가버린 장면입니다. 다행히 순찰차 안에는, 그 경찰차 안에는 다행히 경찰이 타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보세요. 저 화물차가요, 트레일러가 25톤입니다. 무게가 25톤, 그러니까 25톤의 적재를 할 수 있는 트레일러예요. 저기에 컨테이너를 실으면 25톤까지 실을 수 있는 그 트레일러입니다. 근데 트레일러 자체만 해도 무게가 지금 엄청나요. 바퀴가 지금 몇 개나 지금 보이세요? 엄청나게 많은데 보세요. 가드레일도 들여받고 지금 여기가 지상 구간이에요. 지금 다리 위로 지하에서 나와서 이제 해상 구간입니다. 여기서 가드레일 들여받고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서 저렇게 겨우겨우 제압을 했는데 소국장님, 네. 무려 5시간이나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대체 이유는 알아들까요?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게 10일 밤 11시 30분쯤이거든요. 네. 112로 전화가 와서 사고 치겠다. 뭐 이러니 어떤 세상에. 술 취한 남성이 이제 전화를 해옵니다. 그러면서 네. 전화를 끊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이상하다. 아하. 해서 이 남성의 이제 핸드폰 전화 걸어온 그 번호를 역추적해서 네. 위치를 찾는 거죠. 찾다가 11시 50분쯤에 이 가덕 해저 터널 부근에서 이 25톤 트레일러가 이 3차선 도로인데 가드레일 들이받고 네. 이렇게 딱 차례 그 길이를 막고 있는 그 상황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경찰차가 접근을 해서 운전석에 있는 남성한테 내리라고 설득을 하는데 안 네. 내려요. 아하. 한 40분간 계속 설득을 세상에. 합니다. 그런데도 안 내리면서 결국은 오히려 내리지는 않고 경찰차를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추돌해서 막 끌고 가는 거죠, 이 트레일러가. 네. 지금 저 장면 종이장 진짜 완전히 구겨졌죠. 맞아요. 종이장처럼 구겨졌어요, 지금. 네, 저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찰도 이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아하. 이제 저 트레일러의 앞바퀴를 향해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를 합니다. 실탄까지 나왔어요? 네, 실탄까지 아하, 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라 계속하고 이제 경찰 특공대에도 연락하고 네.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해상 구조대에도 연락하고 다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2차 운전자는 계속 내리지 않고 저 5km에 달하는 거리를 세상에. 5시간 동안 가다가 서다가 그러니까요. 뭐 부딪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를 빠져나와서 차 지상으로 보세요, 지금. 되는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사람 타고 있으면. 했습니다. 네. 오전에 한 4시 58분쯤에 네. 지상 거가대교 이리로 와서 나는 네. 바다에 빠져서 투신하겠다. 아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에. 순간에 경찰 네. 특공대가 차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이 네. 운전자를
이제 검거를 합니다. 근데요, 정말로 처음에는 경찰만 출동하면 일이 풀릴 줄 알았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요.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했고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앞바퀴에 쏘아서 이제 멈춰 세우려고 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타이어가 크니까요. 한 타이어 하나만 펑크 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좌우로 뒤뚱뒤뚱 하면서 가드레일도 들이받고 계속해서 5km를 전진한 거예요.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저 5시간 넘는 난동을 부린 저 남성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단 이제 지입 화물차 운전사잖아요. 지입 화물차 운전사. 화물차를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혼자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영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차처럼 하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건데 네. 저 당시 이제 수력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하. 그럽니다. 그래서 체포할 당시에는 0.06%였는데 네. 난동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이제 5시간 전이거든요. 그때는 음주 수치가 0.1이 넘었어요. 근데 0.1이 넘은 것은 이제 면허 취소 수준이고 그러네요. 많지네, 많지. 아주 많지 중에 이제 많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난동을 부르게 된 원인이 네. 아마 이제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저 25톤 트레일러를 사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의 어떤 사채를 빌려 쓴 모양입니다. 아하. 그리고 지입할 때 이제 회사에다도 뭐 돈을 한 1,500만 원 정도 내고 네. 또 지입료가 있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한 40만 원 정도 내야 하고 또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 하고 그러니까 네. 본인한테 이제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아마 술을 먹고 저렇게 난동을 부렸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일단 음주운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경찰 공무를 방해했는데 전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아하. 왜냐하면 트레일러라는 엄청난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또 거가대교 자체가 사실은 또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네. 더군다나 저걸 다 물어주려고 하면 네.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순간적인 잘못 실수로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이걸 훨씬 더 몇 배 가중시키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 보세요. 지금 저 보세요. 경찰차를 들이받아서 다행히 아무도 안 타고 있었기 천만 다행입니다. 10m를 그대로 끌고 갔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고요. 대체 얼마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경찰 얘기,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차주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해 범행하였다는 진술이나 회사만 배불리고 자기는 이득이 작은 그런 갑을 관계에 대한 문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생활고는 지금 뭐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고 독신입니다. 참고로 독신입니다. 아직도 술이 덜 깼나요? 술 덜 깨가 있습니다. 얼마나 드셨다고? 소주 2병. 근거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0.06%가 나왔고 시간 경과를 대입하는 위드마크법으로 환산하면 0.12%입니다. 취소 음주입니다. 이 남성이요. 20년 트레일러를 몰았대요. 지금 본인 얘기예요. 그리고 앞서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설명처럼 저 화물차 딱 봐도 저 화물차 한두 푼 할 거 아닌 거 알겠잖아요. 일단 그래서 저 차량을 구입할 때 2억 5천만 원을 빌렸대요.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겠죠. 안 샀으니까 이것도 다달이 또 갚아야겠죠. 그런데 이 화물 트레일러를 샀을 때 빌린 2억 5천만 원 말고도 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매달 화물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화물차는 개인 거지만 트레일러는 저 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월 38만 5천 원을 저 트레일러를 관리하는 회사에 주는 거예요. 지입료로. 그런데 지난해 9월에 회사 측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차량 번호판 계약을 해지해서 지금 저분이 억울해서 회사 측과는 소송 중이라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입료란 게 대체 뭔지 신 변호사님, 지입료란 게 대체 뭡니까? 네, 이 화물차주가 화물차를 구입하면은 이 영업용 차량 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 소유권을 화물 운송 업체에 넘깁니다. 사실상 운송 업체에 넘기면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부여받고 그렇게 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아하. 매달 회사에 지입료로 한 뭐 30만 원에서 여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38만 5천 원 정도를 40만 납부해야 되네요. 예,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게 이제 지입 제도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상 화물차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 소유권을 회사에 넘겨서 아하. 회사에서 이 전체적인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는 아하. 시스템이 지입 제도라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겠네요. 지입료. 그러니까 지입료를 왜 주냐면 화물차 트레일러는 자기가 샀지만 자기가 이 세금 계산,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가세 같은 거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 처리 일일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사에 위탁하는 대신 회사가 그런 업무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대가로 매달 이분은 38만 5천 원을 회사에 지불하는 거예요. 지입료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생계가 좀 막막했나 봐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명기 원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저게 말이 됩니까? 저 행동이. 저 구간의 통행이 5시간 넘게 다 마비됐어요. 통행이 다 통제됐답니다. 결국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어떤 회사에서 계약을 이렇게 잘못해서인 거고, 네. 그런 다음에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는 뭔가 이렇게 사회적 제도가 잘못돼 있고 지입 제도가 문제고 회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것도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결국 이분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는 차량을 유지하고도 남을 만큼의 계약을 갖다 본인이 따내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네.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을 본인은 능력도 있고 모든 게 되는데 제도에서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분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충동적인 걸 보면은 지속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네.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똑같은 어떤 그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보다 본인들한테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사람한테 옮기고자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네. 오로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행동의 상당 부분은 저는 우리 사회의 이 현재 절망적인 느끼게 되는 현실에서 기인했게 돼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그 모든 원인을 외부의 원인을 돌리고 술로 그거를 갖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는 이분의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 거고요. 아하. 결국 그게 매일매일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쩌면 네. 그게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런 행동으로 폭발하게 되면서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네. 본인을 갖다 더욱더 궁지로 몰게 된 거죠. 저희가 알아봤더니 왜 이 회사가 이 지입회사, 즉 화물 운송회사가 그동안 한 4차례 바뀌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트레일러 운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계약이 끝났으니까 번호판 반납하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지금 소송 중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번호판을 반납하면요. 차는 트레일러는 자기 거지만 화물을 실어야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화물 운송회사 이 소속이 안 되면 일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가 끊기기 때문에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 변호사님, 어쨌든 억울해도 이 죄는 굉장히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화물차가 가드레일 다 받고 그리고 경찰차까지 모두 훼손시켰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음주운전죄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고 위조치 그리고 또 이 교통을 5시간가량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교통 방해죄 네. 이렇게 해당될 수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고 이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요, 뭐 사정은 다 딱할 수 있지만요, 저런 무모한 범죄, 끔찍한 범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난 6일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근데 어떤 여성분이 자기의 남편이 아침에 출근한다고 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신랑이 법정 구속이 됐다 하면서 이제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은 이제 장난 전화나 이거 보이스피싱인지 알았다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가서 구치소에 가서 보니까 이제 죄수를 입고 있어서 이제 펑펑 울었다. 진짜로 구속된 거예요? 예. 어허. 그래서 이런 취지의 이제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남편분이 부인한테는 알리지 않고 법원 재판을 받으러 다닌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범죄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억울해서 무죄가 됐던 아니면 뭐 죄를 인정하든 간에
대부분 가족한테는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게 되면 본인한테 굉장히 치욕적인 거고 네. 또 성범죄의 여자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한 3, 4개월간 법원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다녔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남편은 뭐 연락이 두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쟁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증거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어떻게 유죄 판결을 하고 6개월이라는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고. 이제 검찰이 구형을 300만 원 했거든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이 300만 원 하면 300만 원 이하로 선고되든지 아니면 뭐 무죄를 다투면 죄질이 안 좋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네. 그런데 법정 구속까지 하면서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게 형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 네.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 인터넷에서 네. 아주 달구어지고 있죠. 신유진 변호사님, 대체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이 이 아내분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릴 정도로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릴 정도로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날 모임 자리가 있어서 네. 식당에서 그 여성분도 그 코너 쪽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 남성분이 지나가면서 이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뭐 오른손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제가 이제 CCTV를 사실 이게 인터넷에 도른 지가 좀 며칠 돼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 사건을 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봤었는데 이 손이 만져지는 그 CCTV 영상은 확보할 수가 없었지만 그 여성이 그 남자가 지나가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항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CCTV가 음성은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이 여성이 첫 번째로 바로 항의했을 때 뭐라고 항의를 했는지 보통 예를 들어서 손이 스쳤다라고 하면은 뭐 남자도 그 스쳤다라고 상황에서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여성분도 이 사람이 실수로 그랬구나 인정이 됐을 텐데 여성분이 바로 항의를 했을 때 그렇게 사과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또 이렇게 같이 온 일행들과 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저 영상이 지금 바로 감론을 그리고 아내라는 분이 억울하다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된 사연의 그 장면이 담긴 모습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노란색 원 안에 있는 지금 뒤로 돌아보는 남성이 그 아내의 남편입니다. 남성이요 지금 오른쪽 노란색 원 안에 있는 남성이 이렇게 좁은 틈 사이로 지나가죠. 잠시 후에 붉은색 원 안에 있는 여성이 따라가서 뭔가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남성은 뒤로 돌아보고요. 혹시요 이 그림을 처음부터 이 여성분이 피해 주장한 여성분이 저쪽에서 걸어온 장면부터 좀 틀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시간상 맞을 것 같아요. 네. 남성이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그 오른쪽에 벽 쪽에 붙어있던 여성이 남성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화질이 좀 좋지도 않을 뿐더러 신발장 위에서 지금 여성이 화면에 나타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저거는 남성이 지나가면서 성추행을 한 게 맞다. 아니다. 성추행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스친 정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팽팽히 맞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피해를 주장한 여성분이 처음에 화면 오른쪽 이전에요.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서 출구 쪽으로 걸어옵니다. 걸어오고 지금 법정 구속에 대해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이 남성 청원 게시판에 아내라고 한 그분의 남편이에요. 남성이 그쪽으로 일행 쪽으로 가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가 이 남성에 의해서 뭔가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은 앞서 보셨죠? 신발장에 딱 가려져서 이른바 사각지가 됐습니다. 그 모습이 있고 나서 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성이 곧바로 남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CCTV에는 음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가는 알 수는 없지만 여성이 곧바로 남성을 따라갑니다. 영상을 좀 틀어보세요. 영상을 좀 틀어보시면 그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잘 보세요. 저 장면에서 여성이 곧바로 따라가서 돌려 세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성은 저 순간에는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있어요. 보세요. 저렇게 정장을 입은 상태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일행분들도 놀란 듯이 저 두 사람을 쳐다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따로 이렇게 밝게 처리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남성이 지나가는 순간 여성이 벽 쪽으로 살짝 주춤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성추행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스쳐서 여성이 살짝 뒤로 밀린 건지 지금 이게 지금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저 모습만 보고 지금 소 국장님. 네. 일단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어요. 6개월요. 근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 영상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두 가지겠죠. 결국 저 영상만 가지고 과연 정확하게 그렇게 여성이 주장하는 대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라는 그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는 설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 6개월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뭐 결국 두 가지인데, 지금 보면요,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은 일단 저 피해 여성의 주장이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네.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 네. 이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인 것을 착각할 만한 그러한 사정도 없다라는 이제 맥락에서 재판부는 이제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 네. 이 저 모임이요, 저 남성이 속한 모임과 여성이 속한 모임이 서로 전혀 다른 모임입니다. 저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동안에는 전혀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 처음 만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까 그 여성의 첫 번째 행동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현장에서 바로 여성이 돌아서서 남성에게 뭐라고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 여성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뭔가 그런 뭐 신체 접촉이라고 느낄 만한 뭔가를 확실하게 인지를 네. 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항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네. 보여지고, 그 당시에 이 남성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네.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과 또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 저 여성이 아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재판부가 실형을 그렇게 선고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 저 각도로는 시청자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요. 저 각도로는 앞서 보셨죠. 신발장에 글쎄요. 신발장이 없었다면 더 명확히 어떤 동작이 취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제 저 보세요. 저의 문이 약간 열리는 게 신발장입니다. 저 신발장에 가려서 실제로 어떤 동작이 이루어졌는지는 저 CCTV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에 지금 주목하고 있네요.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린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사건을 이렇게 재구성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굉장히 억울했어요. 여성분이 나는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렇게 CCTV 동영상도 있는데 억울하게 당했다고 저 CCTV를 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전부 다 저 CCTV를 보면서 범죄와 관련된 걸 갖다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CCTV 동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됐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어느 쪽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저거를 갖다 현재 억울하게 이분이 구속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분들은 저 동영상을 보면서 결정적인 장면이 없잖아라고만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아까처럼 프레임을 바꿔서 저 여성이 이 사건이 무죄가 되고 저 여성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똑같은 사정으로 올려줬다고 가정하게 네. 되면 사람들은 보면서 네. 저렇게 반응이 보이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죄가 나왔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재판은 단지 우리한테 공개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앞으로 결국 2심, 3심의 결과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 CCTV가 어떤 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럴까요? 홍수민 아나운서, 이 피해 여성의 지인이라고 하는 분이 저 CCTV 말고 CCTV가 추가로 하나 더 있다, 지금 이런 글을 올렸죠? 그게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인 쪽에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이 2개가 있다, 하나가 더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또 남성 지인 측에서는 아니다, 식당 주인도 여기 CCTV 1개밖에 없다고 했다, 저거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주장조차도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전체에는 CCTV가 총 8개인데 지금 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비추고 있던 CCTV는 한 개밖에 없다는 게 식당 측과 남편 측 일행의 얘기라는 거예요. 김광산 변호사님,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 CCTV가 있었다고 한다면 왜 이게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을까? 네.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 CCTV도 명확하게 추행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건 좀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영상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은 근데 이런 형태의 어떤 이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어떤 식당, 지하철 뭐 그런 곳에 보면 굉장히 공중에서 밀집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례가 굉장히 똑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치다 보니까 손등이 스쳤다고 일반적으로 가해자 측은 주장하는 거고, 근데 피해자 측에서는 엉덩이로 움켜 잡았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엇갈립니다. 근데 이 사건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로 스쳤다고 한다고 하면 고의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 움켜 잡았다고 한다고 하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진실은 누가 알아요? 지금 CCTV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당사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재판부는 우리가 계속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만약에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손등이 스쳤다고 하면 피해자가 거기서 바로 항의를 하겠느냐. 네. 돌려 세워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합의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합의금을 저쪽에서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꽃뱀이다. 이제 그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만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누구든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때 항상 그래요. 저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한 거 봐서는 의도적이고 꽃뱀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이 이제 법정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이 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네. 이제 그 부분인데 네.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 네. 어떤 다른 거에 의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 사건은 남성 측이 일단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6개월이 나왔고요.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2심까지는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 이 재판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문대 성악과에 수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홍순변 아나운서. 네, 서울의 한 대학 성악과 남학생들이요, SNS상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서로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힘을 내서 이걸 해라라고 서로에게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했던 얘기는 서로 노래 실력을 늘려라, 발성을 키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더 먹어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그 SNS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요. 101kg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더 먹어라. 하루 5끼 먹어라. 알로에를 많이 주문해야겠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101kg이라고 하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이 어떡하려고 그래. 더 먹어야 돼. 하루 5끼라도 먹어야 돼.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성악가들 보면 물론 요즘 이렇게 체형이 호리호리하신 성악가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성량을 좀 풍부하게 하려고 할까 좀 이렇게 등치가 크신 성악가도 많은데 혹시 그래서 지금 많이 먹는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저도 이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성악을 하려면 우리가 그 통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울림통 소리가 같은 나는 거네. 울림통처럼 해서 네.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 목소리가 잘 나온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악하시는 분들은 일부라도 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체중 불리는 방법을 갖다가 다 지시를 해준 거예요. 아하. 그것도 같은 대학, 같은 선후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병역에 있어서 과체중으로 인해서
이미 사회복무 요원 하려면 이제 그 병역 신체 검사에서 4급 받아야 하거든요. 이미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이걸 전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군대에서 어떻게 빠질 수 있는 면제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 방법을 전수를 해준 거예요. 아하, 살찌우는 목적이 군대 면제받으려는 그 이유였다는 말입니까,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아하. 이 단체 카톡방에서 그 전수를 받고 12명이 급격하게 체중을 올려가지고 병역이 4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하. 결국 현역하지 않고 이제 사회복무대체위원으로 복무를 하게 된 거죠. 네. 소국장님. 네. 정말 희한한 명문대생들이 여기 이런 데다 머리를 쓰는 게 희한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생각이 대단히 잘못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병역을 면제하기 위해서 이 체중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하는 원래의 목적, 아름다운 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하루 5끼를 먹어야 된다. 뭐 아하. 단백질 보충제 뭐 이런 네. 얘기도 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네. 알로에 음료를 굉장히 많이 먹어라. 세상에. 예, 알로에 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물 먹으면 바로 이게 소화돼서 밖으로 네. 빠지는데 네네. 알로에 음료는 그 소화와 체내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좀 체내에 오래 남아 있는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많이 먹고 가면 네. 체중을 몇 킬로는 더 늘릴 수 아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체중을 늘리는 방법들을 네. 공유를 했고 전체 12명 중에 2명은 이미 사회복무 요원으로 마쳤습니다. 네. 마치고 4명은 현재 복무 중에 있고 나머지 6명은 이제 소집 대기 중인데 만약에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면 전부 다시 현역 복무를 해야 됩니다. 네. 신 변호사님, 명문대생들이 이런 식의 방법을 전수했다. 너무너무 기가 찬데 병무청은 이에서 좀 알고 있을까요? 실태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병무청이 2010년부터 성악가 출신에서 과체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200명에 대해서 전부 재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하. 이 성악가 출신 성악가 학생들은 네. 그 자식이 신체가 악기지 않습니까? 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인데 네. 이렇게 함부로 네.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찌우는 행위는 매우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용서받을 수 없어요.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